안녕하세요. 미스터 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당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활용했던 그러니까 다른 통용적으로 쓰는 공부 방법 중에 이걸 공인중개사에 넣어서 효과를 좀 많이 봤던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저는 가지고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좀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조금만 더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또 하면 당시 저는 공인중개사 준비를 짧은 기간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갖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면서 효율적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활용했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침에 게을러지는 거. 독서실을 꼭 가면은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 안 가고 그 집에서 자꾸 뭘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게으른 자세를 보이는 게 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거를 타파를 저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방법인데요. 어, 온라인에 뭐 취업 카페나 이런 곳들을 가면 그 아침 기상 카카오톡 인증샷을 올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벌금 같은 것들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늦으면 시간을 맞춰서 가기로 하고 늦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당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이 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런 것들은 보면 제가 독서실을 가는 길에 찍은 것들의 사진이고 독서실에서 가는 사진 그리고 여긴 독서실 안에서 찍은 거 뭐 이런 사진들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기 직전에 찍기 가는 길에 찍기 뭐 이런 식의 서로 특정된 장소에서 9시 저는 인증 시간이 9시 반까지였고 그 9시 반 전까지 인증을 해서 올리는 그런 그 스터디 방에서 같이 이런 모임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첫 번째로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실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게을러질 수 있는데 그 게을러지는 것들을 조금 덜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 아침 모임 스터디까지 모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아침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약간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 만약에 그러다가 늦으면 벌금을 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에서 저는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좀 저는 첫 번째로 그거는 효율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기간이 있는데 이 전체 기간에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 거다 뭘 어떻게 끝낼 거다 이런 거를 크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 거를 찾았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찍었던 제 그 스터디 계획 사진인데요. 네, 보면은 제가 8월 한 초부터 계획표를 좀 더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월 중순 좀 넘어 7월 중순부터 공부를 좀 시작했었는데 7월 말부터 7월 중순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공부를 하다가 남은 기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전체 기간을 다 일정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때 하루 하면 지우고 하루 하면 지우고 이때 하루 하면 지우는 게 여기 보면은 뭐 어떤 공부 공법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공법을 적고 뭐 여기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적으면서 계속 적고 수정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널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많이 지워진 것들이 있어요. 날짜는 볼펜으로 적고 여기 적히는 과목들은 전체적으로 연필로 적어서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되거나 요 공부가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당겨지거나 그러면은 다시 지우고 일정을 변경하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들은 좀 깔끔한데 뒤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날짜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적혀 있어요.
적어놨다가 지우고 적어놨다가 지우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했었고 10월 28일까지 그때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부 어떻게 했는지 제 일정을 조금씩, 그러니까 3일은 민법, 3일은 공식, 이틀은 뭐 학개론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든지 공부를 좀 한 사이클, 그러니까 1강부터 최종 강의까지 듣는 거를 3일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하루에 봐야 되는 강의 숫자가 12강의 아니면 16강의 뭐 이렇게가 나오면 그 강의를 보기 위해 하루를 다시 쪼개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뭐 A4 용지에 적어서 앞에다가 뭐 독서실 앞에다가 붙여놓고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고 그리고 뗐다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건 전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독서실의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 잠깐 뗐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제가 붙여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썼었고 붙여가지고 보고 이랬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당시 제 독서실 자리고요. 여기 제가 많이 활용했던 것들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포스트잇 여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포스트잇에다가 요 색깔은 지금 민법에 관한 거, 요 색깔은 공법에 관한 거, 요거는 공시법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붙여놓고 그 공부를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그 공부를 하기 전에 한 번씩 뭐 세법을 공부하다가 민법에 관한 단어들을 잠깐씩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뭐 학개론을 공부하다가 공시 내용을 잠깐씩 이런 단어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리바인드 하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잊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단어들을 계속 보면서, 그리고 다시 리사이클이 돼서 공부할 때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는 이해됐다, 그럼 그 포스트잇을 떼고 나머지 다시 뭐 보여있는 글자들, 눈에 익지 않는 글자들을 계속 보면서 그 글자들을 다시 익히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붙여놓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요게 제가 일정이었고, 그 당시 정말 나중에 이제 독서실 정리를, 이 공부를 끝나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제 자리 정리하면서 프린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봤는데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선 절반 정도는 프린터만 했고 거의 쓰진 않았고요. 여기 보면 약간 더럽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사용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책들인데, 그리고 이용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가 너무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이 문제지를 봤다가 또 이 참고서를 봤다가 답안지를 봤다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걸 찾는 시간마저도. 그래서 그 시간마저도 좀 아끼겠다고 여기 보면 같은 단락에 같은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붙였어요. 여기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파랑색, 노란색, 뭐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단락에 같은 색깔로 이런 식으로 묻혀서 이 문제를, 여기가 문제 파트면 여기 풀다가 요 단락에 지금 답안지를 봐야겠어, 그러면은 바로 가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참고서를 봐야겠어, 그러면은 지금 뭐 색깔별로 맞춰놓지는 않았는데 참고서와도 색깔을 좀 대충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맞춰서 참고서에서 그 내용들을 빨리 또 찾아보는 연습들도 많이 했었고요. 이 테이프 붙이는 걸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색깔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거의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색깔이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간 경우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참 많이 주는데 사실 참고서는 처음에 할 때만 좀 많이 보고요. 이 책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선생님이 기초 강의, 중급 강의, 고급 강의, 마지막 정리 강의를 하는데, 기초 강의일 때는 이렇게 큰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때 내용들은 너무 디테일하거나 너무 크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강의를 들으면 그게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사이클 동안에 한 번
만들 때 사실 디테일하게 좀 안 봐요. 그래서 책이 꼭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동영상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동영상만 보고 거기에 나오는 또 그 이런 참고서 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 요약을 한 책. 이게 기본적인 민법에 관한 참고서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뭐 문제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 있는 것들. 근데 참고서를 이렇게 내용 안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보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다만 선생님 그 교수님들이 펴주는 책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런 책들에 보면 그 내용들을 이제 또다시 정리를 하시거든요. 사이클을 거의 한 3번, 4번 돌리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한 중급 강의가 넘어가면 이 책보다는 이 책만,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거의 이 책만 보시면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 책 위주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제 민법 책인데 사실 민법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포스트잇도 많고 정리한 것도 많고, 네, 여기도 정리 했던 것들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공부할 때 정리병이 좀 있는 스타일이라서 정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거의 책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 파트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갖고 와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있었던 내용이,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공부하는 것 또 정리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정리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정리를 이렇게 한번 했었고요. 각 과목마다 좀 중요한 파트 내용들, 모르는 파트들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좀 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중간에 정리하는 것들도 한번 각 과목마다 중요한 내용들만 또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었고,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 한 번을 또 크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고, 네, 이게 정리한 건데 여기서도 뭐 이게 전체적으로 네, 공법 내용들 정리된 것들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법 뭐 투기과열지구 뭐 주택법 도계법 그런 내용들 정리했었고, 건축법도 정리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전체적인 공법 한 장 안에 뭐 몇 장 안에 넣겠다 이런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공시법 내용들, 공시법의 뭐 측량, 지적법, 등기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여기서 공부 정리를 한번 하면 사실 이거 정리할 때 제가 정리하기 전에 또 A4 용지 한번 또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보자 했는데, 다음에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냐면 중요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거에다가 똑같은 걸 사서 여기서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여기 보면 네, 이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여기 보면 뭐 민법, 공법, 세법, 학개론, 중개법, 등기법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 이 앞에도 사실 중간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보겠다고 스탬플러로 찍은 거예요. 한 번 정리하고 또 한 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온전히, 그러니까 나중 이게 처음에 이거 정리할 때는 뭐 한 이틀 정도 걸리고 한 과목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리한 걸 다시 여기다 적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볼 때는 사실 하루면은 한 과목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을 하루 정리에 쭉 끝내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전체 6과목을 다 정리하고 모의고사 한번 치고 뭐 이 정도의 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고 나서 이거 정리할 때쯤에는 한 과목을 거의 한 번에 다 하루에 다 보는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 치기 하루 전에는 이렇게 정리된 게 거의 지금 등기법이 3장 정도에 정리되고, 여기 이게 중개사법인데 중개사법이 다시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정리한 게, 이게 여기 보면은 뭐 결의 허양 허사 이양 정보 공개 보증 6개월 미달 금지
떴다운 겸업 똑똑한 것이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외우는 이런 방법들로 정리를 계속 또 했고,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글자 포인트만 봐야 되는 것들은 다시 또 여기서 색칠을 해서, 이건 사실 제가 시험 들어갈 때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막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책들을 본 게 아니고 이 정리된 종이를 봤어요. 그래서 이 과목 직전에 20분씩 30분씩 가지는 시간에 이 정리된 노트들을 꺼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정리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면서 정리하고 시험 들어가고, 그래서 막 약간 헷갈리고 하면 봐야 되는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정리해서 그걸 또 들고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각 과목마다 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학개론 과목인데 저소득층, 총마전, 이런 것들, 발효상유의, 평일지계, 이런 것들, 나중에 혹시나 김백준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 외우는 방법 나올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도 외워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정리 쭉 다 하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 다 색칠해서 그 부분만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또 정리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리를. 그러니까 이런 기본서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저는 짧은 기간 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100% 아니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하면 200%의 내용이라면 시험에 나오는 건 100%고 내가 노리는 건 60%에서 80%만 노리자라는 공부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본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나오는 부분만,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만 또 보고,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 또 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건 좀 과한 거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외워야 되는 글자들, 외워야 되는 파트들만 따로 이렇게 제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녔던 거고, 좀 많이 이 방법은 사실 추천드리진 않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썼다는 것만 보여드리면,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볼 시간이 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 이런 오답 노트 만드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만들어 놓고 보지도 않고 이런 액션들이 많아서, 여기는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OX 문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제가 푸는 연습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내용들을 저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오답 노트를 제가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페이지 정도만 나왔다가 다시 또 모의고사 한번 치면 이 정도 2페이지가 나오고, 또 모의고사 치면 한 페이지가 또 늘어나고 한 페이지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6과목에 대한 이게 지금 정리가 된 내용이고,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게 중개사법인데 이 민법 내용들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 정리한 건데, 지저유 이런 거,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 글자 앞글자 따기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앞글자 따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적는 것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줬었고,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 한 2주 때부터는 거의 이것만 했어요. 거의 이것만 하면서 공부했고 정리를 했었죠. 거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만 정리한 게 한 6번, 7번 정도를 정리를 하고, 계속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눈에 익고, 적다 보면 눈에 익고 익숙해지고 외워지는 거다라고 이제 믿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주 틀리는 것들 안 틀리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었었고, 제 나름대로의.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학개론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문제가 학개론의 계산 문제는 나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나오는 문제 중에 내가 틀리거나 헷갈리는 것들, 보자마자 알겠는 것들 제외하고 모르는 것들에 대한 것들 나오는 게 한정적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 한정적인 문제들을 다 제가 오답노트로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는 것들, 그러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에 가서는 이 문제는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이다,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다, 어떤 유형인가, 이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풀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풀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또 풀면 정답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아예 나오면 안 풀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하지마, 이 문제 나오면 바로 패스, 뭐 이렇게 해서 제끼는 문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종류가 나오면 난 이거는 풀지 말자, 넘어가자, 이런 연습마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때 한번 얘기 드렸는데 1차 과목에서 학개론을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민법에서 아예 공부를 저보다 엄청 많이 하셨는데 민법을 아예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꽈락이 나와가지고 답안 마킹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탈락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게 시간 안배나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효율이 나름 괜찮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이런 방법들을 인용을 같이 해서 해보실만 하면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다 성공적인 거고 이게 좋은 방법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확실한 건 정리는 정말 자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봐주는 작업들, 반복적으로 봐줌으로 인해서 익숙해지고 다음에 볼 때 좀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좀 그 똑같은 양의 분량을 공부를 하더라도 단어를 찾으면서 이 단어 뭐였지? 라고 하면서 헷갈리고 시간이 더 끌었던 것들이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돌면서 계속 시간이 줄어가면서 처음 공부할 때 민법이 일주일 걸렸다면은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5일,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4일,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3일,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2일, 마지막엔 1일, 그 다음에 시험 직전 가서는 거의 반나절, 2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보는 연습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해주는 게 이 시험의 가장 큰 관건이 좀 아닐까. 시간 없는 건 알지만 그 시간들 쪼개서 계속 보고 더 보고 또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도 강구하시고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방법들,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서 학원을